이번 시간에는 환경원가 회계의 세 번째 강의로 공급망에서 물질흐름원가 회계 개념, 추진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는 1. 물질수지 분석 2. 물질흐름 분석 3. 물질수지 분석 4. 공급망에서 물류의 물질흐름원가 회계 순으로 진행합니다. 물질흐름원가 회계의 기본 이해에 대하여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물질수지 분석입니다. 질량보존의 법칙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 물질들이 총질량과 반응 후 생성된 물질들의 총질량이 항상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물질은 새로 생겨나거나 사라지지 않고 단지 형태가 변하거나 재배열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수지 분석은 특정 시스템 내에서 물질의 유입량, 유출량, 생성량, 소모량, 축적량 간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분석 기법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에 기반하며 시스템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분석은 크게 정상 상태와 비정상 상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상 상태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물질의 축적이 없다고 가정하여 유입량과 유출량이 같다고 보며, 비정상 상태에서는 시스템 내 물질의 축적 또는 감소를 고려합니다. 물질 수지는 화학 공정 설계, 환경 오염 제어, 공정 효율 최적화, 재고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반응기에서 생성되는 특정 물질의 양을 예측하거나 폐수 처리장에서 오염 물질의 제거 효율을 계산할 때 유용하게 쓰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자연계 내의 원료물질 무생물 및 생물자원과 수계 및 대기가 자연계에서 경제계로 유입되고 경제계 내에서 제품으로 생산 및 소비되어 자연계로 배출 물질 흐름 분석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 입각합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질량 보존의 법칙은 닫힌 역학계에서 에너지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총에너지의 합은 일정하다는 것으로 경제계로 유입된 전체 물질의 양은 대상 시스템 내의 물질 순축적량 또는 전체 배출물의 양과 동일 물질 흐름 분석을 위해 경제계와 환경계 사이를 구분하는 시스템 경계에 대한 정의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경제계의 모든 흐름은 생산, 소비 및 축적량 스타크의 변화에 따르며 환경계의 모든 흐름은 자원의 변화에 따릅니다. 물질 흐름 분석은 특정 시스템 내에서 물질이 어떻게 움직이고 변하는지 정량적으로 추적하고 분석하는 방법론입니다. 물질 흐름 분석의 핵심은 시스템 경계를 설정하고 이 경계 안팎으로 드나드는 물질의 종류와 양을 파악하며 시스템 내부에서 물질이 어떻게 분배되고 변환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원료 추출부터 생산, 소비, 폐기, 그리고 재활용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 부하를 줄이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복잡한 물질 흐름을 시각화하고 정량화함으로써 숨겨진 문제점을 발견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공급망 원가입니다. 한 개의 제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부분품이 필요하며 이 부분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부품과 자재가 필요하며 이때 발생하는 물질 손실을 기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 규모에는 매출액 대비 재료비, 원가 비중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를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공급망이 같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급망 구조가 다르면 원가에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향후 공급망상의 연계성을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수익성을 높이는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원자재 조달부터 최종 고객 전달까지 공급망 전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원가와 물질 손실을 공급망 차원에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조기업의 물질 흐름 원가 회계에 이어 물류물질 원가 회계, 사고방식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상품의 물류 제조 후의 상품 흐름을 대상으로 물류로스를 명확하게 합니다. 둘째, 고객 즉 매출액이 되는 을 향하는 흐름을 제품 순물류 포워드 로지스틱스, 그 이외의 물자 흐름을 손실 물류로스 정의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물질 손실에는 다음 흐름이 포함되며 이산화탄소 배출량, 장기 재고 처분 등이 해당합니다. 반품은 고객으로부터 상품이 돌아오는 경우, 반송은 보다 상류 물류 거점으로 돌아오는 것에 디스트리뷰션 센터, 로지스틱스 센터, 거점 간 이동은 같은 레벨의 물류 거점 간 물자의 이동, 재고는 비즈니스상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원칙적으로 재고인 물자의 정체는 로스로 간주하고 기말 재고 수량을 손실 물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급망에서 물류 사고 방식으로 첫째, 상품의 폐기 문제는 상품기한이나 사용기한이 있는 상품의 경우 재고가 장기화되면 폐기가 불가피한데 이런 경우 제조 단계의 물질 흐름 원가 회계와 같이 물질 손실 코스트가 발생합니다. 둘째, 낭비 운송 문제는 공장에서 고객으로 향하는 흐름 이외의 물류인 반품, 반송, 센터 간 이동은 물건을 고객에게 보내는데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낭비입니다. 이는 운송 에너지, 즉 연료로스이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증가시켜 환경에 부하를 주고 경영적으로 물류 코스트를 증가시켜 필요 이상의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상품 폐기 낭비 운송 자금을 묶이게 하는 문제는 모두 자원 생산성을 악화시킵니다. 둘째, 장기 재고의 정체 문제는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할 자원이 묶여있는 문제입니다. 구입원 재료나 투입한 제조 경비를 잠기게 하여 현금 흐름,
기업의 자금 융통을 악화시키고 매출액 로스 수익의 악화를 가져옵니다. 1상품의 폐기 제로는 물류 단계에서 상품의 기한, 사용기한 마감에 수반하는 상품의 폐기가 없는 것입니다. 인항비 운송 제로는 공장에서 고객으로 향하는 상품 물류 이외에 반품, 반송, 거점 간 이동의 낭비가 없는 것입니다. 3. 불필요한 정체 제로는 자원과 자본을 낭비하는 체류가 제로가 되어 재고 장기화나 진부화 예방입니다. 4. 폐기물 제로에 다가가기 위해 폐기물의 재료 코스트와 폐기물 재료에 투자된 경비를 물질 손실로서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셋째, 상품의 폐기 로스는 MFCA 물질 손실과 같은 의미이지만 낭비 흐름, 불필요한 정체에 관한 로스는 제조 단계의 MFCA 개념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상품 물류의 MFCA에서 제조 MFCA의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류 MFCA는 반품 등의 물류행위로서의 낭비 움직임 및 불필요한 체류를 손실 물류라 정의하고 그 로스를 코스트로 해서 정량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품 물류를 공정 내 리사이클과 같은 사고방식에서 접근하면 물질 손실 코스트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품의 폐기와 불필요한 체류의 자원 로스는 제조 단계의 자원 로스까지 포함하면 제조 MFCA와 연결하지 않을 경우 자원 로스 크기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류 단계의 MFCA 낭비 흐름 및 이에 따르는 운송 연료나 에너지 낭비, 소비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품 물류에서 환경 영향도를 보기 위해서는 운송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출하여 정량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정하려면 각각의 러지스틱스 센터와 디스트러뷰션 센터의 물류 거점마다 운송 유형별 운송 수량과 거리를 측정하고 계산식에서 계산한 배출량의 토탈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계산은 먼저 상품을 1km 운송할 때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계산하고 물류센터, 유통센터 각각의 운송 유형별 평균 운송거리를 산출하고 다음으로 운송 수량의 실적을 집계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송 유형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는데 A는 운송 수량 곱하기 평균 운송거리 곱하기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계산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에는 통상 LCA 계산에서 플러스하는 운송 종료 후 공차로 돌아가는 편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이는 외부의 업자에 의한 위탁 운송이며 복수기업의 짐을 혼재하고 있고 복화 운송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질 흐름원가 회계의 순서는 먼저 적용 제품과 적용 범위 결정으로 사용하는 재료의 종류가 많은 제품, 재료 종류별의 투입량, 로스량이 충분히 관리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정 도중의 제품에 첨가하는 부재료 혹은 용매 등 제품에는 더해지지 않는 보조재료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개선의 여지가 큰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1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질 흐름 모델을 작성합니다. 셋째, 측정센터인 물량센터를 설정합니다. 물량센터는 MFCA 계산상의 단위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로스가 발생하는 모든 포인트를 물량센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산 단위를 너무 크게 하면 계산을 위한 데이터 수집에 시간이 걸리지 않지만 로스의 종류나 물질 손실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반대로 공정 단위를 너무 세세하게 하면 계산이나 그것을 위한 데이터 수집, 정리에 시간이 많이 투입됩니다. 다음으로 물량 데이터 파악 방법 검토로 물량의 데이터 수집 방법은 현장의 측정이 기본입니다. 다만 이론 계산의 물량치가 측정으로 요구하는 물량치와 차이가 없는 경우, 측정이 곤란한 경우는 계산에 의해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트 산정 밥봉의 검토로 제품이 그 공정으로 제조하는 제품, 품종의 일부인 경우 공정별로 안분한 시스템 코스트, 에너지 코스트를 대상 제품, 제품군별로 안분할 기준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측정 실시로 불량률이나 일드율이 실태를 측정하고 시뮬레이션하여 예측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만듭니다. 월 단위로 MFCA 계산을 실시할 때도 관리 단위의 수치를 파라미터로 해두면 계산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흐름 코스트 매트릭스를 작성하고 데이터 분석을 실시합니다. 계산 대상의 전공정을 통한 로스 코스트를 나타내고 공정 전체를 통한 자원 효율을 코스트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전체적으로의 로스의 크기나 개선 효과, 같은 제조 프로세스의 제품군별 차이를 평가하는 데 적합합니다. 이를 중심으로 관리 사이클인 계획 실시, 점검, 액션을 수행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물질 흐름원가 회계 접근 방법은 이익과 환경 중에 선택하는 오화 전략이 아니라 둘 다를 동시에 획득해야 하는 엔드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물질 흐름원가 회계 계산과 개선 포인트를 찾아서 관리한 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